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 서울에 살고 있는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저는 20대 후반쯤 소개팅으로 만난 꽤 사람 좋은 어떤 남자와 2년 반 동안 교제했습니다. 나이가 나이이니만큼 아무래도 결혼 생각을 안 하고 만날 순 없었고, 그런 의미에서 제 남친, 아니, 전 예비 신랑이라고 해야 할까요? 편의상 예비 신랑이라고 하겠습니다. 예비 신랑은 정말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혼자 사는데도 늘 깨끗하고 정갈한 옷차림, 배달 음식도 잘 시켜 먹지 않았고, 주말 특근이 많은 제 직장에 종종 팀원들 목까지 도시락을 챙겨주곤 했습니다. 게다가 저는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외동인데다 어머니는 경남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계세요. 엄마는 저를 끔찍이도 사랑해 주셨지만 제가 혼자이니까 어머니 혼자 세상을 떠나면 돈이라도 많이 남겨줘야 한다는 엄마의 책임감 때문에 저는 학창시절 내내 거의 혼자였습니다. 반면 저희 예비 신랑은 북적북적하고 사이 좋은 집안 분위기였어요. 가족도 참 많았습니다. 위로 형이 2명, 누나가 1명, 예비 신랑은 막내였습니다. 솔직히 누구나 사람에게 꽂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저는 그런 예비 신랑의 집안이 너무 부러웠었던 것 같아요. 친구들도 거의 없고 가족이라고는 바쁜 엄마밖에 없었기에 저에게 없는 무언가가 충족되어 보이는 예비 신랑이 좋아 보였던 것 같아요. 예비 신랑을 제가 많이 사랑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사귀고 1년 후쯤부터는 예비 신랑 집에 종종 놀러 갔습니다. 예비 신랑 집은 대대로 주류 사업을 하시기 때문에 예비 신랑의 어머니, 형들 모두 아버님과 같이 일을 하고 있었고, 예비 신랑의 하나밖에 없는 누나는 대학 졸업하시고 잠깐 회사 다니다가 쉬고 있었어요. 쇼핑몰을 하나 낼 거라고 하던데 사실상 3년째 백수였습니다. 예비 신랑 집은 경기도 가평 쪽이었고 드라이브 겸 남양주 쪽에 자주 갈 때 종종 가평까지 찍고 오곤 했습니다. 그렇게 예비 신랑네 가족들이랑 안면을 트게 되었고 결혼 얘기가 나온 이후에도 자연스럽게 소통하게 되었어요. 예비 신랑 부모님은 정말 자상하셨고 제 기분 한번 상하게 하는 묘한 언행을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예비 신랑 형들도 무뚝뚝하긴 하지만 막내 남동생 배필이라고 해서인지 일부러 말투를 부드럽게 노력하시고 저를 아껴주셨어요. 그래서 그 집에 가면 저는 묘하게 그 집에 새로운 가족이 된 듯 하면서 포근함을 느꼈습니다. 다만 약간의 쎄함이 있었어요. 그건 바로 예비 신랑의 누나였죠. 그 이야기를 슬슬 풀어볼게요. 저희가 교제 1년 반쯤 이후 예비 신랑으로부터 정식 프로포즈를 받았어요. 양가에도 알렸죠. 결혼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양가 인사도 정식으로 드렸고 예식장이나 스드메, 신혼여행 같은 것도 천천히 정하며 예비 신랑과 미래를 그리게 되었습니다. 상견례 전이긴 했지만 양가 인사를 모두 드렸고 결혼 날도 어느 계절에 하겠다 정도로 픽스되었기 때문에 저희는 사실상 예비 신랑, 예비 신부가 되었죠. 지금으로부터 반년 전쯤 예비 신랑의 누나, 그러니까 예비 시누이가 저에게 전화를 하더라고요. 여보세요? 응, 나야. 찬호 누나. 아, 네, 언니. 아, 형님이라고 불러야 하나요, 이제? 무슨 소리야. 그냥 결혼 전이니까 언니라고 불러. 결혼 후에도 뭐 편할 대로 불러도 되고. 에이, 그래도 지킬 건 지켜야죠. 아무튼 언니, 무슨 일로 전화 주셨어요? 사실 말이야. 예비 신우는 조금 뜸을 들이더니 이내 말하더라고요. 쇼핑몰을 곧 오픈할 건데 옷 사입을 하려면
새벽에 동대문을 왔다 갔다 해야 하는데 매번 밤새 운전하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사입을 일주일에 한 번만 하면 되는데 그때마다 저희 집에서 하룻밤씩 자면 안 되겠냐고 제 허락을 구하더군요. 저희 집엔 친구들도 자주 와서 자고 저도 그런 면에서는 딱히 거리낌이 없었으며 다른 사람도 아니고 곧 가족이 될 예비 시누이라 흔쾌히 그러라고 했습니다. 제 성격상 비싼 액세서리를 하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집에 귀중품도 없기에 크게 신경도 안 쓰이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집이 18평 오피스텔이라 방이 2개 있어요. 하나는 거의 손님용으로 침대를 넣어놨기 때문에 거기 쓰면 되는 거고 예비 신우랑 평소에도 편하게 연락 주고받고 만나서도 웃으면서 대화하는 편안한 사이였기 때문에 고민의 여지가 없었네요. 예비 신우는 너무나도 좋아하며 한 달에 10만 원씩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됐다고 했는데 안 그러면 자기 마음이 불편하다면서 꼭 받아달라고 하길래 알겠다고 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신우는 일주일에 한 번씩 저희 집에서 자게 되었어요. 제가 퇴근할 때쯤에 집에 오셔서 잠깐 같이 저녁 먹고 제가 잠들면 예비 신우는 새벽에 동대문으로 갔다가 사입한 것들 가지고 다시 저희 집에 와서 잠깐 쪽잠 자고 제가 출근할 때쯤 본가로 출발하셨어요. 솔직히 동선도 거의 부딪히지 않았고 예비 신우도 최대한 저 안 불편하게 배려하셨죠. 예비 신우 오는 날은 예비 신랑이랑 셋이서 저녁 먹기도 하고 하하호호 웃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예비 신랑은 원래 자상한 성격이라 저만큼 예비 신부도 잘 챙겼습니다. 예비 신우도 남동생인 제 예비 신랑을 참 많이 아꼈어요. 남동생을 바라보는 눈에서 누나가 아닌 엄마처럼 보일 정도로 아주 꿀이 떨어지곤 했습니다. 그러면 시짜짓을 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제 예비 신우는 전혀 그런 것 없었고 아주 젠틀했습니다. 아주 가끔 싸한 게 느껴졌지만요. 예를 들면 예비 신랑이 밥 먹으며 제 입을 닦아주곤 애기같이 묻히고 먹는다고 귀엽다고 할 때 순간 예비 신우랑 눈이 마주쳤는데 살짝 섬뜩함을 느꼈어요. 너무 정색하고 뚫어져라 보시더라고요. 그냥 맥주 한잔 하셔서 눈이 풀리셨나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다 의미 있는 눈빛이었더라고요. 그리고 예비 신랑 본가에 놀러 갔을 때 밥 먹고 산책할 겸 예비 신랑 손잡고 걸어가는데 뒤에서 갑자기 제 예비 신랑을 껴안다시피 하며 밀더군요. 예비 신랑은 웃으면서 뭐냐고 반격했고 서로 장난치느라 저는 잠깐 소외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은근히 저와 예비 신랑 사이를 파고들 때가 종종 있었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는 꼭 저를 더 챙겨준다거나 제 팔짱을 낀다거나 했기 때문에 그냥 사이좋은 누나 동생 사이려니 장난기 많은 예비 신우인가 했었거든요. 아무튼 예비 신우가 저희 집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왔다 간 이후로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잠을 자는데 제 컴퓨터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가 잠귀는 좀 밝은 편이라 그 알람을 들었는데 그 소리는 SNS 이중 로그인 알림 소리였죠. 저는 제 노트북이랑 스마트폰을 연동을 해놓고 모든 SNS를 자동 로그인 해놓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소리 때문에 일어나 확인해보니 제가 등록한 기기 말고 다른 기기에서 로그인 했다는 알람이 뜨더라고요. 놀라서 바로 그 기기를 차단했어요. 해킹된 건가? 아니면 단순 오류인가? 생각하고 간단하게 SN 해킹 여부를 확인했더니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IP도 뜨길래 확인했더니 그냥 대한민국 경기도까지만 확인이 되길래 그냥 별거 아니겠지 하고 넘겼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그 이중 로그인 알림이 2번 또 켜졌어요. 이상하다 싶어서 바로 비번을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 이후로는 그런 알림은 뜨지 않았지만 로그인 시도 기록은 종종 있더라고요. 게다가 새벽에 종종 발신자 제한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거의 2달을요. 전화 받으면 별거 없습니다. 그냥 조용히 숨소리만 들렸어요. 제가 소리도 쳐보고 욕도 했는데 아무 반응 없더라고요. 그런 일이 생기니까 저도 슬슬 겁나잖아요. 살면서 이런 적이 없었거든요. 예비 신랑에게 말하니 스토커 붙은 거 아니냐면서 엄청 걱정해줬고 차라리 결혼을 앞당기는 게 낫지 않겠냐고 하더군요. 저는 그런 이유로 굳이 결혼을 앞당기고 싶진 않았지만 예비 신랑에서는 뛸 듯이 난리가 났더라고요. 예비 시아버지까지 나서서 결혼을 반년이라도 더 앞당기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해 본다고 했습니다. 예비 신우는 그런 일로 굳이 결혼을 빨리 할 필요가 있냐면서 정색까지 하면서 반대했고 분위기가 순간 싸해졌습니다. 아무튼 그러고 난 이후부턴 신기하게 발신자 제한 전화도 안 오고 아무 일도 없더라고요. 어느 날 주말에 예비 신랑이랑 데이트 약속이 있어서 씻고 나와 속옷을 보는데 이상하게 속옷 순서가 묘하게 틀어져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성격상 색깔별로 정리를 해놓는데 검정과 빨강 사이에 회색 팬티가 끼어 있더라고요. 그렇게 정리할 리가 없는데 말이죠. 이상하다 싶었고 누군가 분명 손을 댔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 집에 드나드는 사람은 예비 신우 한 명뿐이기에 제일 의심스럽더라고요. 대놓고 그쪽이 뒤졌다고 하기엔 증거가 없으니 그냥 조심스럽게 카톡으로 얘기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집에 오는데 속옷 여분을 두고 다니냐고. 없으면 내 거 쓰셔도 된다. 다만 말은 먼저 하셔라. 이모티콘까지 섞어가며 좋게 말했는데 예비 신우가 답장으로 자기는 절대 남의 옷장 안 만진다. 남의 속옷도 안 입으니 후이는 고맙게 생각한다. 신경 쓰지 말라고 답장이 왔습니다. 그 카톡을 받으니 더욱 의문이 가득해지더군요. 그렇다면 제 옷장은 누가 만진 걸까 싶었고 그동안 발신 제한 번호며 이중 로그인 알림이며 이상했던 것들이 엮여지며 걱정이 들더군요. 3개월 정도 그렇게 이상한 일들이 생겼고 저는 주기적으로 현관 비밀번호도 바꾸었고 제 차 블랙박스도 열심히 확인했지만 별다른 단서는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문 앞에 이상한 택배가 하나 와 있었어요. 저는 웬만한 택배는 다 회사 사무실로 받고 있고 집에서 받는 건 휴지나 생수 같은 생필품인데 그런 택배가 제 집 앞에 와 있으니 당연히 제 물건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택배 운송장도 아니었고 그냥 A4 용지에 출력한 거였더라고요. 소름 돋는 건 제 집 주소와 전화번호, 제 이름 정확하게 써져서 제 앞으로 온 거였더라고요. 너무 놀랐지만 일단 보자 싶어서 열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안에 남자 속옷이 있더라고요. 깜짝 놀라서 소리를 지르며 뒤로 나뒹굴었습니다.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경찰서에서 2분 오시더니 오피스텔 CCTV 확인하고 오시더라고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집 앞에 놓고 가긴 했는데 얼굴도 안 나왔고 장갑 끼고 있어서 지문도 채취가 안 될 거라고 보아하니 쓰던 팬티도 아니고 새 팬티인데 누가 선물한 거 아니겠냐며 저보고 그냥 한 번만 넘기라더군요. 이런 일로 CCTV 동선까지 확인하려면 인력이 너무 낭비된다면서 아무 일도 벌어진 게 아니고 이 정도면 추적 보류해야 한다면서 순찰을 더 강화하겠다는 말만 하고 더 해줄 수 있는 일이 없다며 돌아가더군요. 너무 황당했어요. 예비 신랑이 급하게 달려와서 그 자리에서 택배 버리고 저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예비 신랑이 집에 들어와서 같이 살겠다고 하길래 결혼까지는 시간이 좀 남았지만 그렇다고 예비 신랑이랑 벌써 같이 살고 싶진 않았고 정말 고민이 많이 되더군요.
일단 생각해 본다고 했고 그 다음날 예비 신우가 집에 왔어요. 제 얘기를 듣고 처음에 걱정하더니 혹시 다른 남자가 정리 안 된 건 아니냐고 조심스레 묻더군요. 어머 언니 무슨 말씀이세요? 저 찬호 만나기 전에 1년 동안 솔로였고 찬호 만나면서도 일편단심이었어요.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제가 정색하며 대답하자 예비 신우가 웃으면서 그냥 한 말이라고 하는데 저는 기분이 상할 대로 상했습니다. 가뜩이나 이상한 일에 심적으로 힘든데 예비 신우까지 저를 양다리 취급하니까요. 제가 입이 대빨 나온 상태로 서운하다고 했고 예비 신랑이 당분간 저희 집에서 살 수도 있다고 하니 예비 신우가 길길이 날뛰며 반대하더라고요. 결혼 전부터 동거를 하면 어떻게 하냐면서 동거를 그렇게 쉽게 생각하냐고 전에 못 보던 표정으로 정색하며 저를 나무라더군요. 저는 동거는 해본 적도 없고 지금 예비 신랑이랑은 결혼도 앞두고 있고 지금 상황이 거의 반년째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저희조차고 동거하는 게 아니지 않냐고 하니 우물쭈물하면서 그래도 결혼 전 동거는 절대 안 된다고 못 박더군요. 그때부터였습니다. 예비 신우랑 저랑 사이가 틀어진 게요. 그날 이후부터 예비 신우도 일주일에 한 번씩 밤을 새더라도 저희 집엔 안 오더라고요. 솔직히 마음이 안 불편한 건 아니었지만 저도 기분이 상했기에 달래드릴 생각은 없었습니다. 예비 신랑은 중간에서 사이 회복한다고 동분서주했고요. 저는 마침 그때 30평 아파트에서 혼자 사는 친구가 제 사정 듣고는 같이 살자고 콜해서 간단하게 짐 챙기고 그 친구 집에서 머물게 되었어요. 예비 신랑과의 결혼 얘기는 점점 무르익었고 예비 시댁에서 저희 신혼집 해주신다고 갖고 계신 부동산 하나 처분하실 거라고 하시기에 감사 인사 겸 한우 세트 사가지고 저녁을 먹으러 갔습니다. 분위기 좋았는데 예비 신우만 뚱한 표정으로 구석에 계시더군요. 제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그날 서로 오해가 있고 저도 예민한 상태라 말 받아쳐서 기분이 나쁘신 것 같은데 이제 풀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니까 예비 신우가 헛웃음을 치며 큰 소리로 말하더군요. 내가 그 택배 하나만 가지고 다른 남자 있냐고 한 게 아니었어. 그 말을 듣고 분위기가 순식간에 싸해졌고 저는 놀라서 그게 무슨 말씀이냐고 여쭈었어요. 아니, 밤마다 다른 남자랑 통화하던데 찬호 넌 알고 있었니? 네? 제가 밤마다 통화를요? 나 동대문 나가기 전에 채비하다 보면 방문 닫아도 통화 소리 다 들려. 내가 모를 줄 알았지? 이게 무슨 어이없는 소리인가요? 너무 황당해서 말도 제대로 안 나오더군요. 예비 신랑한테 절대 아니라고 손살에 치며 스마트폰까지 식탁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저 너무 억울하다고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거냐고 따졌습니다. 예비 신우는 그렇게 책임지지도 못할 엄청난 말을 해버리곤 자리를 떠버리더군요. 저는 너무 억울해서 눈물까지 나왔습니다. 스마트폰 확인해보라고 저 다른 남자 있지도 않고 밤에 남자랑 통화한 적도 없다고 하니까 예비 신랑이 알겠다면서 저를 달랬어요. 그렇게 순식간에 이상해져 버린 분위기가 되었고 저는 뛰쳐나와 예비 신우를 찾았습니다. 마당 테라스에 앉아있길래 거칠게 어깨를 잡고 지금 뭐 하시는 거냐고 따졌어요. 왜 말도 안 되는 걸로 이간질 하시냐고. 저 남자랑 통화한 거 듣지도 못했으면서 왜 모함하냐고 울분에 섞여 화를 내니 예비 신우는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냥 그만둬. 내가 더 나가기 전에.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어차피 너 찬우랑 결혼 못해. 내가 못하게 할 거거든. 하며 일어났고 그때 예비 시어머니가 저희한테 오셔서 예비 신우를 거칠게 미시더군요.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라고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예비 시어머니가 저를 꼭 껴안고 예비 신우 신경 쓰지 말라며 달래시는데 상황이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예비 신우가 이렇게 이상하게 나올 거라는 걸 미리 예상이라도 하신 듯한 행동과 말씀이셨거든요. 무조건 저 믿는다고 말씀하시군. 시간이 늦었으니 이제 서울 돌아가 보라고 하셔서 저도 그냥 알겠다고 하고 예비 신랑이랑 차 타고 집에 왔습니다. 예비 신랑은 표정은 굳었지만 제 손을 꼭 잡고 운전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를 친구 집에 데려다 주며 저를 무조건 믿는다고 미안하다고 사과하더라고요. 그날 친구 집에서 친구와 한잔하며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더니 친구도 예비 신우가 너무 이상하다고 조심하라더군요. 저는 솔직히 결혼까지 고민될 정도로 기분이 상했습니다. 예비 신우 하나 때문에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뭔가가 이상해도 너무 이상했어요. 예비 신우의 제 예랑이 보는 눈빛도 그렇고 모함하는 것도 그렇고 뭔가 더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와중 잠잠하던 발신자 제한 전화가 또 왔습니다. 본능적으로 예비 신우 얼굴이 떠오르더군요. 왠지 그럴 것 같다는 생각에 전화 받자마자 네 언니 무슨 일이세요? 했더니 거기서 헉 하는 소리와 함께 화들짝 전화를 끊더군요. 그 소리는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제가 소리를 질러도 쌍욕을 쳐도 묵묵부답이던 그 전화였는데 언니라는 제 말 한마디에 화들짝 놀라며 전화를 끊다니요. 예비 신우라고 거의 단정지었습니다. 예비 신랑에게 말할까 고민하다가 말하지 않았어요. 너무 머리가 아파서 그냥 아무 생각하고 싶지 않더군요. 파혼을 하자니 너무 황당한 이유 같고 그렇다고 아무렇지 않게 결혼을 계속 진행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고요. 회사 휴가를 내고 엄마 집에 왔습니다. 엄마한테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더니 여자의 직감은 중요하다면서 결혼이 진행되고 있다는 이유로 멈춰서는 걸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요즘 세상에 이혼도 흔한데 그깟 파혼이 대수냐 하시며 뭔가 깔끔한 느낌이 들지 않으면 그냥 결혼 무르라고 제 편을 들어주셨어요. 그런 엄마 옆에 있으니 마음도 안정되었고 저도 뭔가 생각이 정리되더군요. 예비 신랑은 일단 잘못이 없으니 결혼을 조금 미루며 천천히 생각해 보기로 했습니다. 예비 시댁에서 처분하신다는 부동산 생각이 났고 그 얘기를 어머니께 말씀드리니 신혼집은 엄마도 하나 해줄 수 있으니 걱정 말라고 일단 예비 시댁에 말해서 부동산 처분하신다는 거 말리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전화로 예비 신랑에게 말했습니다. 이런 이유들로 결혼을 조금 더 생각해 보고 싶다. 너랑 헤어지려고 하는 건 아니다. 더 만나보고 천천히 진행하자. 아버님 어머님 건물 정리하신다는 거 보류하셔도 된다. 말리라고 했더니 예비 신랑이 저랑 헤어질까봐 겁이 났는지 그 야밤에 4시간을 운전해서 저희 엄마 집으로 오더군요. 제 손을 잡고 미안하다고 울고 정 뭐하면 예비 신우랑 인연도 끊겠다고 하더군요. 제가 왜 그렇게까지 하냐고 했더니 그냥 대답 안 하고 고개를 숙이더군요. 그렇게 엄마 집에서 좀 쉬고 집에 올라왔습니다. 제 오피스텔 관리실에 볼 일이 생겨서 제 집에 들렀는데 이상하게 현관부터 쎄한 느낌이 있었어요. 조심스럽게 집에 들어가니 뭔가가 바뀐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책장에 책이 좀 너저분하게 꽂혀 있는 느낌도 있었고 제가 정리해둔 대로 집안 물건이 놓여져 있지도 않았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서 집안을 천천히 살펴보다가 저는 경악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말았습니다. 소파 근처에 있는 탁자 옆에 무언가가 붙어 있었습니다. 소파 근처에 있는 탁자 옆에 무언가가 붙어 있었습니다. 처음엔 웬 바퀴벌레인가 하며 놀랐는데 자세히 보니 엄지 손톱만한 기계이길래 뭔가 했더니 도청장치더라고요. 보자마자 소리를 질렀고 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제 신고가 접수되자마자 그제서야 그 전에 있었던 남자 팬티 택배 사건도 재조사해 주셨고 인원 확보해서 그동안 발신자 제안으로 전화왔던 것들이며 해킹 시도며 전부 제대로 조사해 주시더군요.
그렇게 2주 정도 시간이 흘렀고 충격적인 결과를 경찰로부터 들었습니다. 범인이 잡혔는데 바로 그건 제 예비 신호였습니다. 예비 신호는 바로 소환당해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저를 스토킹하고 도청까지 시도했던 이유, 알고 보니 정말 소름 끼치더군요. 제가 본인의 남동생과 결혼하지 못하게 막으려고 했답니다. 다른 남자가 있는 것처럼 상황을 조작하려고 했고, 제가 누구와 만나는지 의심을 해서 저를 그동안 스토킹했다는 겁니다. 제가 어떤 사람인지 더 자세히 알고 싶었고, 누나된 마음에 걱정이 되었다고 했다더군요. 엄마가 놀라서 경남에서 한달음에 제 쪽으로 와주셨고, 경찰서에서 예비신우에게 소리를 질러가며 화를 내셨습니다. 어떻게 내 딸한테 그런 짓을 하냐고 분노하시는 와중 예비 시부모님도 경찰서에 도착하셨어요. 상황은 당연히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큰 소리로 통곡하시며 네가 어떻게 이러냐고, 왜 스스로 인생을 말아먹냐고 화를 내시더군요. 그 내용이 조금 이상해서 자세히 들어보니 의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예비 신우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에게 선처를 비시더군요. 제가 아무 말 안 하자 예비 시모가 주차장에서 무릎을 꿇으시며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미안해. 내가 대신 이렇게 사과할게. 다시는 니들 근처에 얼씬도 못하게 할게. 내가 그건 정말 약속하마. 미안하다. 아니요, 어머님. 이러실 필요 없으세요. 제가 알아서 판단합니다. 미안하다. 사실은... 예비 시어머니가 엉엉 우시며 제대로 말도 못하시며 힘들게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소름이 돋아서 제대로 서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알고 보니 제 예비 신랑은 입양된 아들이었답니다. 예비 시아버지의 오랜 친구이자 먼 친척 동생의 외동아들이었는데 제 예비 신랑이 태어나자마자 친모는 다량출혈로 사망하셨고 혼자 키우던 친부는 예비시댁 사업을 돕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시고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답니다. 그게 제 예비신랑이 12살쯤 지나서였고 딱한 마음에 아예 호적으로 들이셨답니다. 예비시부모님도 워낙 성품이 어지셔서 차별 않고 친아들처럼 대해주셨던 거죠. 그런데 예비 신우가 커갈수록 그렇게 입양된 막내 아들을 다른 눈빛으로 보더랍니다. 그 행동이 심상치 않아 예비 신우를 다그쳤더니 울면서 고백했다더군요. 좋아하게 되었다고, 남동생으로 볼 수가 없다고. 그 사실 알고 예비 신랑도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예비 신랑은 이럴 거면 그냥 고아원에 가겠다고 했고 예비 신우가 엉엉 울면서 자신이 어떻게든 마음 정리하겠다고 다시는 그런 마음 안 가지겠다고 해서 겨우 정리된 집안 분위기였답니다. 그 이후로 정말 그냥 평범한 남매 사이처럼 지내서 다들 괜찮은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예비 신우는 마음이 뜻대로 되지 않았던 거죠. 제 예비 신랑이 고등학교 교복을 입고 또 졸업을 하고 사회생활을 하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남동생인 제 예비 신랑을 마음속으로 짝사랑해 왔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예비 신랑은 그냥 자기 누나한테 잠깐 불었던 바람이려니 하고 지나왔던 겁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모든 걸 알고 계셨고요. 예비 신랑이 그동안 여자친구들을 만났을 때도 속으로 엄청 질투했지만 대부분 1년 이상을 안 갔기에 티를 안 냈는데 지금 만나는 저는 결혼까지 하게 될 정도로 깊은 사이가 되니 어떻게든 회방을 놓고 싶었던 예비 신우였답니다. 게다가 무슨 생각인지 제가 진짜로 다른 남자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증거를 포착할 생각에 도청장치를 설치한 거라며 더 심도 있게 조사를 했더니 예비 신우가 사실대로 모든 걸 밝혔더군요. 마스터키를 불법 복제해서 제가 비번을 여러 차례 바꿔도 제 집에 드나들 수 있었다면서 저는 그 모든 이야기를 듣고 소름이 돋지 않을 수 없었죠.
예비 신우는 저에게 아무 말도 안 하더군요. 저를 쳐다도 안 보더라고요. 예비 시어머니는 그렇게 저를 붙잡고 비시면서 다시 얼굴도 안 보고 살게 할 테니까 어떻게든 이번 일은 선처 좀 해달라 하시며 저와 제 어머니를 설득하셨습니다. 저는 그 무엇보다 제 예비 신랑한테 너무 실망스럽더라고요. 입양이 되었다는 게 숨길 만한 일도 아니고 밝히고 싶지 않다고 하더라도 결혼할 사람에게 아무 말 안 하는 것도 이상하지 않나요? 왜 그렇게 감쪽같이 숨겼는지 배신감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예비 신우가 본인을 좋아했었다는 사실도 왜 저한테 말하지 않았는지 예비 신랑에게 파혼을 선언했습니다. 하나를 숨기면 열을 숨길 사람이라고 신뢰가 안 가서 도저히 인생을 같이 그려나갈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결혼은 집안과 집안이 이루어지는 대소사인데 그런 집과는 인연을 맺을 수가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예비 신랑은 정말 당장이라도 죽을 듯이 울면서 미안하다고 사과하더라고요. 입양됐다는 사실을 말하는 순간 하자 있는 사람이 되는 느낌이라 살면서 그 어디에도 말한 적 없다더군요. 그동안 만났던 여자들한테는 물론이고 새로 알게 된 사람들에게도 밝힌 적이 없다고. 그만큼 그냥 친부모처럼 생각해 왔다며 그냥 예비 신호만 안 보고 살면 되지 않냐며 눈물로 저를 설득하더라고요. 저는 그럴 생각 없습니다. 일단 예비 신랑에게도 신뢰를 잃었고요. 예비 신우와 모든 걸 알면서 가만히 계셨던 예비 시부모님도 소름 끼쳐요. 남동생을 좋아하는 누나라니, 그리고 결혼하지 못하게 예비 신부를 스토킹하고 모함하고 도청까지 시도할 정도면 제정신 아닌 거 맞잖아요. 어차피 안 볼 사람들이라 선처할 생각 없고요. 이렇게 파혼해도 눈물 한 방울 나지 않네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예비 시누이가 범인으로 잡힌 이후부터 매일매일 소름 끼치고 밤에 잠도 못 자요. 안녕하세요. 다들 집안 안녕하신가요? 저희 집은 언니 부부 때문에 안녕하지 못했지만 부모님의 참 교육으로 이제야 겨우 안정을 찾았습니다. 저희 언니는 2년 전에 결혼했었고 반년 전에 이혼했습니다. 네, 아이 낳고 아이가 돌도 안 됐는데 형부와 이혼했네요. 언니는 중견기업 다니고 있고 연봉은 꽤 높지만 밤낮 없이 일하고 주말에도 자주 출근했습니다. 형부와는 연애 때도 둘이 성격이 너무 안 맞아 매일 싸우고 헤어짐도 여러 번 반복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결혼까지 한다고 하더군요. 저희 부모님도 그렇고 형부의 부모님, 그러니까 사돈 어르신분들도 그렇게 반대를 했었는데 둘이 죽고 못 산다며 결혼 허락해 주지 않으면 그냥 다른 나라에 이민 가버리겠다는 둥 연을 끊을 것처럼 나와서 양가 부모님들이 기겁하고 급하게 허락했네요. 그렇게 불같이 연애하고 불같이 결혼하더니 결국 연락에 싸우고 돌도 안 된 조카 남기고 그렇게 갑자기 이혼을 했습니다. 둘은 참 싸우기도 많이 했어요. 어느 날은 새벽 2시에 저희 부모님 주무시고 계실 때 영상통화를 걸었다네요. 저희 부모님도 이 새벽에 영상통화가 오다니 큰일이라도 난 줄 알고 허겁지겁 일어나 무슨 일이냐고 했는데 언니네 부부가 영상통화 켜놓고 싸웠다네요. 자기들 중에 누구 말이 맞는지 궁금하다며 그 새벽에 연로하신 부모님들 잠 깨워 영상통화로 싸운 거예요. 그 얘기 듣고 저는 기함을 했고 저희 부모님도 엄청 혼냈습니다. 싸우든 이혼하든 니들 맘대로 하고 다신 이렇게 경우 없는 짓 하지 말라고 했더니 그 다음부터 전화는 안 오는데 그래도 지긋지긋하게 싸웠다네요. 싸울 때마다 이혼 얘기를 해서 솔직히 진짜 이혼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저희 언니 성격도 굉장히 불같고요. 형부도 만만치 않습니다. 솔직히 둘이 그렇게 싸우면서도 왜 그렇게 다시 붙는지, 한 남자친구와 오랫동안 조용하게 사귀고 있는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더군요. 저희 언니도 예쁘고 형부도 한 번 보면 절대 잊혀지지 않을 정도의 외모를 소유하고 있어요. 둘 다 이쁘고 잘생기고 둘 다 성격이 폭탄이라 그런지 잘 맞는 거였을까요? 아무튼 둘이 의견도 진짜 안 맞고 이래저래 상극입니다. 그런데도 아이까지 낳길래 그래도 잘 살려고 하나보다 했는데 결국은 아이 태어난 지 일주일 만에 대판 싸워서 언니가 조리원에서 탈출하고 잠적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당시 양가 부모님이 너무 놀라셔서 경찰에 신고도 하는 바람에 119에서 위치 추적해서 언니를 찾아내 주셨네요. 언니는 어느 한적한 바닷가에서 차 세우고 자고 있었다더군요.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다시 돌아와선 형부가 무릎 꿇고 사과하자 그냥 없던 일처럼 지나갔던 일이고요. 또 하나 기억나는 싸움은 언니가 워낙 예뻐서 길 가다가 헌팅도 많이 받습니다. 아이를 낳아도 워낙 미스처럼 젊어 보이고 싱그럽기 때문에 어린 남자아이들이 그렇게 자주 번호를 물어본다네요. 그날은 언니가 아이 낳고 간만에 친구들 만나서 카페에서 수다를 떨었대요. 번화가였고 테라스로 굉장히 유명한 카페였습니다. 연예인들도 종종 오는 곳이고요. 아무튼 그런 곳 테라스에서 언니가 친구들과 수다를 떨고 있는데 한 연예기획사 관계자가 언니에게 명함을 주었다네요. 사실 명함도 서너 번 받아본 언니라 생소한 경험은 아니었지만 아이 낳고 나서 죽어있던 자신감이 다시 살아나는 느낌이었다더군요. 가뜩이나 아이 낳고 은근히 무시한 듯한 형부에게 일부러 도발하듯 명함을 꺼냈대요. 나 오늘 연예기획사한테 명함 받았어. 뭐? 여기 봐. 여기 연기자 누구누구 있는 곳이래. 나보고 광고 하나 찍지 않겠냐던데? 너 유부녀라고 했어? 아니? 그런 말 안 했는데? 미쳤어? 그 얘기를 왜 안 해? 애도 있는데. 내가 진짜 연예인이라도 될까봐 그래? 당신이랑 애 버리고? 그냥 명함 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잖아. 야, 그리고 그 사람이 진짜 연예기획사 사람인지 아님 사기꾼인지 어떻게 알아? 너 돌대가리야? 사기치려고 작정한 사람이면 어쩌려고? 아니, 얘기가 왜 그렇게 튀어? 당신 마누라 아직 안 죽었네. 이 정도 얘기하고 끝내면 안 되는 거야? 그렇게 둘이 옥신각신 다투게 되었고 질투인지 뭔지 기분이 상한 형부는 그대로 그 기획사에 적힌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었답니다. 그리고 다짜고짜 각종 심한 욕과 인신공격을 퍼부었다네요. 거의 10분가량을요. 화풀이였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었냐고요? 형부는 고소당했습니다. 합의금 200만 원에 겨우 마무리되었네요.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욱하는 성격은 그렇게 아이를 낳고도 사그러들지 못했고요. 결국 참다 못한 형부가 이혼을 먼저 요구했습니다. 아이도 안 데려간대요. 언니 보고 키우라며 형부가 그대로 집을 나갔습니다. 언니도 홧김에 바로 합의 이혼을 해버렸습니다. 친정에 상해도 일절하지 않았고요. 서류도 3달 만에 신속하게 정리되었고 정말로 하루아침에 남남이 되어버렸네요. 유예기간이 있잖아요. 그동안 저희 부모님이 전화를 해서 설득해도 소용이 없었어요. 사돈댁에서도 그렇게 안 맞는 사람들끼리 살부터 살면 뭐 하겠냐며 안 맞으면 빨리 헤어지는 게 낫겠다며 이혼을 종용하셨다네요. 그렇게 돌도 안 된 아이를 두고 둘은 헤어졌어요. 솔직히 조카만 불쌍하더라고요. 아직 말도 못하고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철딱선이 없는 부모를 만났는지. 문제는 언니가 회사에 다닌다고 했잖아요. 너무 바빠요. 그렇다 보니 아이 키울 시간도 안 되고 여력도 안 됩니다.
애는 꽤 잘 보긴 하는데 영 시간이 안 나요. 휴가에 자유롭지도 않고 언니가 꽤 책임자 위치에 있기 때문에 시간이 너무 안 납니다. 그렇다고 해서 퇴사하자니 모아둔 돈이 어느 정도 있다고 해도 제 취업이 좋은 조건에 바로 될 리도 만무하고, 그렇게 언니는 부모님께 SOS를 쳤습니다. 당장 아이를 못 키우겠으니 집에 좀 데려가겠다는 겁니다. 본가에 유아 매트도 한 장 안 깔려 있고 아이한테 위험한 것들 천지인데 집 정리가 되기도 전에 아이를 그냥 본가에 덜렁 데려다 놓고 자기는 다음날 새벽에 출근해야 한다며 급하게 가버렸다더군요. 기저귀 한 팩이랑 분유 몇 통 채운 게, 그리고 쪽쪽이 정도 갖고 온 게 다였습니다. 당장 물티슈도 없어서 아빠가 마트 가서 급하게 사오셨다네요. 어머니가 화가 나서 언니를 말려도 듣지도 않고 전화도 안 받더래요. 거의 도망간 거나 마찬가지였죠.